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지혁입니다. 제가 슬관절 전문이라고 소개하면 뭐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슬관절은 무릎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정형외과에 오면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깨, 팔, 허리, 무릎 등. 저는 그 중에서 무릎을 전문으로 보는 슬관절 전문의입니다. 제가 무릎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학생 시절에 이명철 교수님 수술을 참관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무릎뼈를 정말 아름답게 조각하시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수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래서 무릎에 빠졌고 결국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료실에서는 이제 매번 설명 시간이 부족해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해드리는 부분, 특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언제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얼마나 쓰나요? 이 두 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이 뭔가요? 무릎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근육, 인대, 뼈, 연골판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이 중에서 몸무게를 직접 받아내는 애들이 연골과 연골판이에요. 문제는 이 연골이 한번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닳아서 거칠어진 관절면을 아주 얇게 다듬고 그 위에 새 표면을 입혀주는 작업에 가까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래돼서 긁히고 손상된 마루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표면만 깎고 새 마감재만 살짝 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 근육도 안 바꾸고요. 인대도 그대로 씁니다. 뼈도 필요한 만큼 표면만 정리합니다. 관절의 겉면을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코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그러면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여기부터가 오늘 핵심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기면 말기면은 이제 수술밖에 답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기라도 일상생활이 괜찮으시면 당장 수술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대로 중기라도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고 생활이 너무 불편하시면은 그때가 바로 수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기계도 그렇지 않나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의외로 잘 굴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릎도 비슷해요. 우리 몸은 뼈를 더 자라게 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등의 적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 너무 심하고 수술해드리고 싶은데 멀쩡히 잘 걸어 다니시고 축구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언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말하는 진짜 수술 타이밍. 첫 번째, 통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질 때. 제가 수술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준은 통증 때문에 일상 자체가 무너질 때입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밤에 쑤셔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약이나 주사 맞아도 며칠 몇 주 가다가 또 다시 아프고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아픈 걸 버티는 게 아니라 아파서 하루가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이 단계가 되면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기 시작했다. 다니는 교회나 성당 이런 데도 못 가겠다. 그게 신호입니다. 두 번째, 통증 때문에 활동을 줄이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할 때. 두 번째로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줄이다 보면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프면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게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져요.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생기고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결과도 좋지는 않고요. 합병증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빠지기 전에 잡아야지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회복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릎의 변형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안쪽이 계속 닳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오다리는 체중이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 연골이 먼저 닳아요. 그러면서 바깥쪽 인대는 점점 늘어나서 무릎이 점점 더 O자로 꺾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닳는 쪽은 더 많이 닳고 인대 쪽은 반대쪽 인대는 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수술할 때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어렵고 재활하기 그리고 회복 속도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빠르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아직 참고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 마시고
지금 더 늘어나고 더 꺾이기 전에 잡아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 한 번 하면 얼마나 쓰나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원장님, 인공관절 한 번 하면 얼마나 써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인공관절은 대부분 20년 이상, 많은 경우는 25년, 30년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네. 재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10년, 15년만 되면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15년만 지나도 이거를 갈아주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특수 처리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훨씬 단단하고 오래 버팁니다. 여기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옥시늄, 코팅된 티타늄 등 마찰하고 부식이 거의 없는 재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술도 극적으로 정교해졌는데요. 요즘은 로봇 인공관절, 그리고 3D 프린팅 맞춤형 가이드, 그리고 개인의 고유의 뼈 모양을 살리는 기술 덕분에 예전처럼 대략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관절을 수술을 합니다. 그 재료와 기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실제 데이터도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냐고 물으시면 요즘 인공관절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원장님, 저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좀 더 버텨볼게요. 너무 무서운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버티는 동안 몸 전체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2020년에 국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수술하신 분들의 사망률이 수술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보다 39%나 낮았습니다. 꽤 큰 차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심폐기능도 떨어지고,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사회활동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낙상 위험까지 올라가고, 이게 다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저도 아직 포경 수술의 두려움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나를 다시 잘 걷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관절은 뭐다? 무릎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표면만 정교하게 제거를 하고 인대랑 근육은 그대로 쓰는 수술이다. 그리고 말기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아닙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거나 근력이 빠지거나 변형이 진행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수술 타이밍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아프지 않고 다시 잘 걸을 수 있느냐.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살짝 눌러주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싶으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